수미상관이라고 아시죠? 시작과 끝에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멋부리기를 하는 그런 기법이잖아요. 빈센조 역시 수미상관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마피아 킬러들이 빈센조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경찰들이 빈센조에게 달려와 총을 겨누며 끝났죠. 도대체 언제까지 조빈센에게 총을 겨누는 엔딩이 나올까요? 그걸 체크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그것 말고도 오늘 자잘하게 재미있는 떡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잘한 것 말고 시작부터 대박이었는데요. 지난주 리뷰에서 마피아 킬러의 협박은 큰 위기가 아니라 작은 에피소드 정도일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위기 탈출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코믹한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예상했었고 거기에 대해 몇 가지 생각나는 방법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제 상상력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더라고요. 댓글에는 드디어 인자기가 밥값을 할 때가 됐다며 인자기가 친구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구하러 온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진짜였습니다. 빈센조를 구하러 온 건 반려비둘기 인자기였죠. 처음에는 질색을 하던 빈센조가 인자기에게 먹이를 줬던 게 컸나봐요. 그런데 인자기 발목에 채워진 파란색 비닐 쪽지는 대체 뭘까요? 그냥 이 비둘기가 인자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또 뭔가 대단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작가님인데 혹시 이 비닐의 정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예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댓글로 고견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자기의 보온 이후로 인자기를 보는 빈센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비둘기에게 그렇게 애틋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금가프라자에는 능력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처해가며 할 짓 못할 짓 다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갖다 바쳤더니 정인국이 배신했습니다. 하여튼 양호준 이거는 갱생이 안 돼요. 기자회견을 할 때까지만 해도 더 큰 건수를 잡아서 한 방에 집어넣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르겠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일신의 출세를 위해 바벨에 붙어버린 정인국이었는데요. 조사장은 정인국과 뜻을 함께 했었죠. 조사장의 습격 사건은 어떻게 보셨나요? 왠지 느낌이 그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을 풍겼달까? 정인국이 배신한 이상 조사장을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으니까 금가프라자 상인들이 복면을 쓰고 조사장을 습격하는 연극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사장은 그나마 정의로운 편이었습니다. 정인국처럼 기요틴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던 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뒤집어 엎기 위해 기요틴 파일을 찾고 있던 거였어요. 조사장은 앞으로도 빈센조와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장르가 코미디잖아요. 하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만큼 극사실주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이번에 장준우가 대창일보를 이용해서 하려던 것 있잖아요. 내연기관을 대체할 차세대 전기차가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죠. 전기차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2차 전지 역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죠. 그런데 올해 1월 현대차가 애플과 협약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사업을 벌인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현대와 애플의 협력이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소식이잖아요. 이 소식과 함께 현대 기아차 그룹의 주식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게 그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증권가가 호황을 맞았던 시기니까 딱 이것 하나로만 최고점을 찍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음 달 그러니까 2021년 2월 8일 애플카 개발 협력과 관련해 자율주행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주가가 폭락, 주가 총액으로 9조 2천억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오해했길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였는지 일개 드라마 유튜버인 저는 정확한 속사정을 알 수 없죠. 하지만 이 소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이득을,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겁니다. 장준우는 이익을 보는 쪽에 서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창일보 사장에게 있지도 않은 2차전지 기술을 있는 것처럼 마치 전기차 개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뉴스를 기획하자는 거였죠. 아시죠? 물론 이건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 누군가 그렇게 뉴스를 조작했다는 게 아니라 빈센조에서 장준우가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대창일보는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하는 언론사의 소신보다는 돈과 권력에 복종하는 어용 언론사라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돈만 주면 사실과 무관한 가짜 뉴스를 얼마든지 찍어내는 언론사가 현실에도 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드라마 채널이니까 빈센조에서는 그런 썩은 언론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창일보 사장이 무속신앙에 흠뻑 빠져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무속신앙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도 댄스 교습소에 임시로 차린 신당에는 정말 깨알같은 재미가 가득했습니다. 박효 신당 명패가 딱 비춰졌을 때부터 빵 터졌습니다. 박효까지만 읽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는데 신당이 붙으니까 가효 씨는 인정이죠. 그리고 디테일을 보면 여기 도령님은 신당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즐겨 드시고 향불은 지포 라이터로 붙이십니다.
어디서나 한결같은 빈센조의 취향이죠. 빈센조의 취향이 얼마나 일관된지는 분식집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떡볶이 한 줄기도 입가에 묻히거나 지저분하게 먹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아하게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서 떡볶이를 즐기는 빈센조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림도령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벌써 11년이나 되었네요. 자꾸 라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동년배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 있던 드라마 2010년 KBS에서 방영되었던 성균관 스캔들입니다. 남장 여주인 박민영을 중심으로 송중기, 유아인님이 출연해 조선판 F4 잘금 4인방으로 활약했던 드라마였죠. 거기서 송중기님은 글 공부 잘하고 술 잘 마시고 여자 잘 밝히는 능글능글한 부잣집 도련님 구용화 역을 연기하셨습니다. 구용환의 집은 중인 출신이지만 대단한 부를 축적했기에 엄청난 사교육을 쏟아부어 구용화를 성균관에 보낸 거였는데요. 중인 출신으로 출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연줄이나 세력보다는 인생을 즐기며 사람들을 관망하는 느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구용화의 호가 여림이었죠. 송중기님이 시즌2를 한다면 다시 하고 싶은 캐릭터로 구용화를 손에 꼽을 정도로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즌2는 할 수 없겠죠. 사람 일이란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센조에서나마 여림에 맺힌 애정을 풀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림도령의 지시에 따르던 대창일보 사장이 결국 희생되고 말았죠. 사실 예상을 전혀 못한 건 아니에요. 빈센조에게 이용당하면서 장준우에게 빅엿을 먹이긴 했지만 대창일보 사장 역시 가족을 해친 범죄자잖아요. 일이 일단락되면 어떻게 또 죄값을 치르게 하겠구나 라고 예상했었는데 빈센조가 손 쓸 필요도 없게 장준우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빈센조 잡는 미끼로 말이죠. 마지막 함정은 누가 봐도 이미 손발 다 맞춰놓은 무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 지푸라기에 있던 그 수상한 사람부터 다 짜여진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빈센조에게 들킨 것처럼 도망갔지만 사실은 그 장소에서 빈센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위에서 사람이 추락했는데 바닥에 떨어진 사람 옆에 서 있는 빈센조를 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추락한 사람을 죽인 범인은 당연히 사람을 떨어뜨린 곳 위쪽에 있겠죠. 그런데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달려나와 빈센조를 포위한 경찰들. 추락한 대창일보 사장을 보면 재갈을 물려놓은 것도 아닌데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마 미리 대창일보 사장을 재워놓았거나 혹은 이미 죽여놓은 상태에서 빈센조가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잡혀가면 아무리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소용없는 이미 남동부지검과 바벨 그리고 경찰까지 손을 맞춰놓은 함정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순순히 잡혀갔다 풀려나오지 않고 도주를 감행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포위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옷을 입은 빈센조를 세탁소 사장님 탁홍식이 급하게 차에 태우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우선 탈출해서 대창일보 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먼저 해결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면을 봤을 때 이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거칠게 다루는 빈센조의 모습과 오경자가 빈센조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일을 잘 해결하고 어머니와 함께 나들이 갔다 사진도 찍은 모양인데요. 하지만 그 사진이 등장하는 장소가 조금 불길합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홍차영이 그걸 보고 있는데 왠지 장준우가 드디어 가족까지 건드린 것 같아요. 그건 진짜 선 시계 넘는 건데 감당이 될까요? 그리고 금가프라자의 옅은 연기가 자욱하고 시계 타이머를 맞춰놓은 장면으로 봐서 지난번 바벨 화학 연구동을 정리했던 것처럼 가스 폭발로 금가프라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봅니다. 건물 안에 홍차영이 남아있어서 빈센조가 홍차영을 구하러 가는 모양인데 16회도 심장 쫄깃한 장면이 이어질 모양이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뵙죠.